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서전 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자서전 쓰기 강좌에 참여하신 수강생분들이 쓰신 자서전의 원고입니다. 제가 복지관, 도서관, 대학교, 지자체,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자서전 쓰기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수강생분들께서 글을 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로 책도 제작했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글은 이 글을 쓰신 주인공께서 살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서전을 쓰려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몰라서 그 방법을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서전 쓰기 강좌에 참여해서 글을 쓰신 분들의 글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쓰신 자서전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자서전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선생 자서전 쓰기 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서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갈림길 이장희. 이복의 장이군. 영문학 공부하는 것이 많이 힘든가? 교수님, 이 전공이 제가 가야 하는 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뵙고 조언을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네가 갖는 의심은 지극히 당연하다네.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문에서 단 한 번 의심도 안 하고 가는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은 없지. 무슨 말씀이신지. 의심하며 극복하고 가든지 아니면 물러나서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좋은지 그와 같은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네. 한번 시간을 충분히 들여 생각해 보게나.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1961년 나는 동국대학교 물리과대학 영문학과에 입학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첫 해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 영문학은 박진석 교수, 이근삼 교수, 송병준 교수, 오모 강사로부터 영국 시인 T.S. 엘리엇의 시,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샬럿 브런테의 제인 에어 등을 배웠다. 1학기 교양 과목은 불교학 개론과 불교 문화사가 필수였다. 불교학 개론은 정철 교수가, 불교 문화사는 당시 불교 미술의 대가였던 황수영 교수님이 가르쳤다. 1년간의 영문학과 공부에서 깨달은 나의 결론은 졸업하면 과연 영문학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과 영문학으로 성공한다는 것은 분명 별개의 문제다. 영어를 잘해도 문학에 소질이 없으면 영문학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문학에서는 노력보다 재능과 소질이 우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영문학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화 교수님이 이야기하면 콤마인지 커먼인지 잘 몰랐다. 솔직히 모르는 게 아니라 들리지 않았다. 난감했다. 회화 단어조차 들리지 않는데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문학작품을 읽으면 문장이 구현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하는데 나는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번역도 미흡하고 심지어 문학적 상상조차 안 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 깊은 고뇌에 정점을 찍은 것은 학점이었다. 모든 과목은 평균 85점 이상이었지만 유일하게 영어 작문법에서 D학점인 65점을 받은 것이다. 1학년 영문학과 동기들끼리 영문학 공부를 위해 만든 동아리가 있었다. 이름은 그린 하트 클럽, 우리말로 청심회라고 불렀다. 이 모임의 인원은 나, 김기덕, 김영태, 박호길, 안중호, 연금이, 우희영, 이창호, 정영, 최복숙, 한영탁, 한정실 모두 12명이었다. 연금이, 최복숙, 한정실은 경기여고를 졸업한 재원들이었다. 숙명여고 출신인 정영은 불교학 개론을 강의하는 정철 교수의 여식이었고 한영탁, 안중호,
이창호 세 분은 제대군인 출신으로 쌍용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입학하신 분들이었다. 그리고 우희영과 김형태는 공주 사대부고와 부산 동래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로 특히 말을 재미있게 할 뿐만 아니라 문학적 소질도 뛰어났다. 그중 제주 오산고 출신인 박호길은 일찍부터 문학의 소질이 있어서 문단에 데뷔한 작가였다. 이 밖에 사상계를 비롯한 다양한 문학 잡지에 글을 올린 이들도 있었다. 반면에 나는 농업학교에 다녀서 여러 문학서적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모여서 문학작품을 이야기할 때면 괜스레 기가 죽곤 했다. 영문학에 자신감이 없어진 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잘해야 중고등학교 영어선생이나 할 것 같았다. 학비도 내가 벌어야 하는 형편에 언제 영어회화를 배우겠는가. 더욱이 그 시절에는 라디오가 귀했기 때문에 영어회화를 쉽게 접하고 듣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미군 부대 병사들을 만나더라도 얼어붙을 정도로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운이 좋아서 영어 선생이 된다고 해도 외국인과 대화도 못 나눈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보겠는가. 생각만 해도 창피한 마음에 얼굴이 붉어지곤 했다. 나는 전공을 바꾸는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가 영문학과 부교수이자 우리 동아리를 담당한 박진석 교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대한극장 맞은편에 있던 크라운 제과점에서 교수님과 단독 상담을 하게 된 것이었다. 교수님과 상담을 마치고 나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전공을 변경하자. 나는 친구인 김기덕, 김형태와 함께 전과하기로 했다. 나는 농학과로, 김기덕은 식품공학과로, 김형태는 불교과로 갈라졌다. 동국대가 불교로 유명한 대학이었기 때문에 불교과로 가려는 마음도 있었으나 불교 배워서 스님이 되려는 생각이냐고 묻는 아버지의 반대로 마음을 접었다. 마침 박정희 대통령이 농촌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장려하던 시절이었기에 농촌과 농업 분야를 배우면 진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나는 영문학과와 농학과 사이의 갈림길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농학과로 들어간 것이 행운이었던 것일까? 이후 돈과 성적과 연관된 문제들이 수월하게 풀려나갔다. 2학년 1학기 때인 1962년 봄에는 농학과에서 만난 송계헌, 이주칠과 마음이 맞아서 묘목을 길러 팔기로 했다. 3명 모두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터였다. 먼저 묘목을 기를 터는 포천군 소흐르비 고향인 주칠이가 자신의 밭을 제시했고 묘목은 내가 준비하기로 했다. 필요한 자금은 계헌이가 1만원을 제공했다. 이 무렵 소사읍에 포도밭이 많았다. 봄에 가지 전정을 하는데 이때 잘라진 가지들을 모았다. 그리고 소사에 있던 부천 원예농협공장에서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 때 나오는 복숭아씨 한 가마니를 구매했다. 종로 5가에서 포천으로 옮긴 뒤 포도가지를 잘라서 포도 묘목을 만들고 복숭아씨를 싹 틔워 묘목을 기른 후 9월 초에 가을 아접으로 백도 묘목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것을 팔아서 3만원을 벌었고 이를 3등분하여 각각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했다. 한편 농학과에 전과해보니 내 성적이 상대적으로 출중했다. 농학과 동기들은 공부하는 것을 원체 싫어한 듯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공부 열정에 힘입어 열심히 공부했던 나는 농학과 수업이 수월했다. 그런 노력으로 3학년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을 한 학기당 1만원씩 받게 되어 등록금 걱정은 덜게 되었다. 졸업을 앞두고 내 수중에 10만원의 금액이 모였다. 이 돈으로 나는 남동생 철희의 경동고등학교 입학금을, 여동생 춘희의 소명여중 입학금을 내주었다. 그와 함께 교복과 교과서도 사주었다. 훗날 철희는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9급에 해당하는 화공직에 합격해서 전매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대구로 발령받아 내려가서 영남대학교 야간학부를 졸업하고 공군장교로 임관했다.
제대 후에는 한국전력에 입사했고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재수씨는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다. 현재는 슬아의 딸 3명을 두고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막내 성희는 내가 도와준 것은 없었다. 오히려 아버지가 신경 쓰셨다. 그 덕에 소사공고를 졸업하고 한국전기통신에 입사하여 과장으로 정년퇴직했다. 한편 당시 아버지가 집 짓고 살던 땅이 본래 남의 땅이었는데 44평을 평당 200원씩 8,800원과 등기비용 1,200원을 합쳐서 모두 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이 땅이 지금은 평당 1,0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니 참 격세지감이다. 대학을 안 다니고 등록금 8만원으로 그 당시 땅 400평을 샀다면 지금은 40억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저 나이 든 사람의 부질없는 생각일 뿐이다. 그때 그 삶을 선택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비록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지금 선택한 삶에 만족한다. 3학년이 되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군사훈련, 즉 ROTC 학군단 훈련을 받았다. 더불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다. 비록 3가지 일을 한 몸으로 소화하느라 힘들기도 했지만 나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군단 훈련 2등으로 군사령관 표창을 받으며 대학 생활을 훌륭하게 매듭 지을 수 있었다. 네, 이번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글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후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저희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